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굴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이에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부가세 환급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모든 경비 처리를 다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반값에 신차를 탄다고요? 사업자 경비 처리예요. 네, 이 영상은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리스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매출 빼기 경비 마이너스 소득공제가 과세 아닌가요? 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이 조금 넘습니다. 경비 처리가 부족해 지금 타는 국산차를 처분하고 리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업자 장기 렌트 경비 처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거죠. 차량 구입에 관련해서 개인 명의 할부 구입 생각 중에 사업자 장기 렌트 시 경비 처리가 된다고 해서요. 네, 할부 구입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할부 구입도 경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리스가 부가세 환급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오해하시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검색해보니 현재 상황 종합소득세 세율이 38%에 해당해서 1940만원까지 누진공제라고 알게 되었어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 시에 경비 처리 800에서 차량 기록하면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된다네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의 과표인데요. 1200만원 이하, 1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면은 세율이 6%예요. 네, 이것도 사실 1년에 1200만원의 순이익밖에 없는데 6%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 세율이 15%예요. 여기서 이 과세는 뭐냐면은 매출이 있죠, 매출. 네, 매출 빼기 자기가 사용한 금액. 사업을 하면서 내가 A4 용지도 사고 컴퓨터도 사겠고 여러 가지를 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관리를 하신다면은 음식 재료도 살 것이고 공장을 운영을 하신다면은 공장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하겠죠. 그게 바로 경비 처리, 비용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할부나 일시불은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시불로 사요. 그럼 나라에서 너가 이거를 무조건 영업용으로 이용을 했어. 그래서 장부를 기록을 하게 돼야 돼요. 운행일지라고 하죠. 이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장기 렌트라는 상품은 영업용 차량으로 아예 등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렌트료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4600만원 초과 빼기 8800만원 이하면은 24%의 세금, 거기다가 빼기 누진공제세를 감면해주죠. 네, 그리고 8800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빼기 누진공제 1490만원이에요. 누진공제는 이만큼의 비용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8,800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는 35% 내. 근데 내가 1,490만원은 공제를 해줄게. 내가 이건 안 내게 해줄게. 나라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1억 5천만원이 초과를 하면은 38%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계산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9,500만원을 벌어요. 순 매출이에요. 모든 비용 처리를 하고 9,500만원이 순이익이에요. 1년에. 그러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800만원 정도를 벌게 되면은 9,500만원 정도가 과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몰장을 키고 9,500만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년에 9,500만원을 번다. 그러면은 세금이 35%가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월 렌트료 60만원 짜리를 장기 렌트를 해요. 그러면은 12개월 동안 60 곱하기 12개월을 하면은 720을 내게 됩니다. 네, 1년에 720만원이 장기 렌트료겠죠. 그러면 여기서 9,500만원 빼기 720만원 1년에 720을 내니까 빼기 720만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순이익이 8,780만원인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장기 렌트 시 8,780만원을 과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9,500만원이 세금일 때랑 8,780만원의 매출을 가질 때
네, 순 매출을 가질 때, 세금일 때 과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9,500만원 그러면은 35%가 세율이죠. 곱하기 35%. 네, 이게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누진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만 1,800이에요. 1,800. 35만원이 세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 렌트 시에 8,780만원이죠. 곱하기 8,800만원 이하는 24%예요. 24%. 거기다가 누진공제는 522만원을 빼주게 돼 있죠. 8,700만원 곱하기 24%. 그러면은 2,107만 2천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빼기 522만원을 하면은 1,585만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럼 아낄 수 있는 게 1,835만원 빼기 1,585만원. 이거를 하게 되면은 1년에 250만원이야 저렴하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5년 장기 렌트를 했을 때 1,250만원을 절세 효과를 보게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로 어느 정도가 되냐. 자, 보세요. 부가세 환급이란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한국은 부가세가 10%로 조금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유럽은 18%, 뭐 20%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60만원 곱하기 60개월 동안 360만원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렉스턴 스포츠를 포함한 화물차, 네, 이런 차종들이죠. 그리고 추가로 경차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60개월 동안 360만원도 추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행을 하시면. 그러면은 장기 렌트 시에 360만원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1,600만원. 1,600만원이 절세 효과인데,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3,600만원을 장기 렌트를 하죠. 뭐 카니발을 장기 렌트를 한다. 그러면은 1,600만원이 절세 효과니까 거의 2,000만원 카니발을 타시는 거예요. 2,000만원에. 네, 제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장기 렌트 리스 문의는 저희가 대한민국 모든 메이저 렌트사를 비교해서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친구분들, 지인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이 뭐 정말 허영심에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고급차를 1년에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월 비용이 130에서 140만원까지 모든 경비 처리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 더 매출이 많이 나온다 하시면은 200만원까지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으로 계속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200만원을 해서 내가 그러면 12개월을 타면은 2,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500만원 플러스 나머지 900만원은 2월이 계속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추가로 10년 동안 연장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비용 처리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자분들이 좋은 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 때문이죠. 뭐 사업한다고 다 좋은 차를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경비 처리나 절세를 하려고 좋은 차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신 사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요. 만약에 차를 구입을 하면은. 근데 렌트나 리스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웬만하면은 국산차는 장기 렌트가 리스보다 뭐 리스나 할부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모든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고 할부는 국산차는 대량으로 구입을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리스를 추천을 해드려요. 리스도 경비 처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세무사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신용도의 하락도 없고 대출한도 축소가 없어요. 그리고 매월 홈택스에서 이메일로 다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한 장점이죠. 그래서 국산차는 장기 렌트를 추천해드리고 수입차는 리스를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까지 원더굿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